그렇다면 이건 적어도 상대가 현재 감정의 동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동요는 꼭 재회를 바라거나 나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뭔가 결핍이 생겼다는 걸 뜻하는데, 안녕하세요. 재회 스피치의 차승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헤어진 연인의 SNS를 염탐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 사연은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한테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희는 3년 정도 사귀었고 싸울 때도 있었지만 친구 같은 연애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에게도 난관이 닥쳐왔어요. 바로 군대라는 난관이었습니다. 보통의 남성분들이 그렇듯 제 남자친구도 21살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고무신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훈련소 기간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매일 인터넷 편지 10개씩 올려서 남자친구를 인편왕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전화는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첫 통화도 했고 그때는 애틋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어요. 남자친구가 GOP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최전방으로 면회, 외출, 외박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약 없는 휴가를 기다리며 약 6개월간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처음에는 저에게 전화도 많이 하며 개인 정비 시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점점 노래방 간다, 야식 먹으러 간다, 족구하러 간다 등등 저와 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되고 드디어 휴가날 남자친구는 정말 오랜만에 본 저를 보고 이제 더 이상 너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고 저는 7개월간의 고무신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지 않고 있는 저의 전 남자친구가 자꾸만 제 스토리를 봐요. 이거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재회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사연은 전형적으로 군대에서 이별하시는 분들의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과 관련해서 상황 분석이나 할 얘기가 많지만 차치하고 기회가 된다면 군대 이별과 관련해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서두에서 오늘은 연인의 SNS를 염탐하는 심리에 대해 다룬다고 했으니 이 내용만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별 직후에는 관성처럼 무엇에 이끌려 상대의 SNS를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아직 마음의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꼭 제외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저 호기심에 상대의 SNS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호기심이 꼭 관심이나 미련의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나와 교제를 하던 상대에게는 남녀 불문하고 지나친 악감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별 후 상대의 일상이 궁금한 건 당연하고, 혹여 상대에게 악감정이 있다고 해도 많은 경우에 그 감정은 점차 희미해지고 상대에게 막연한 호기심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물론 경우에 따라 이별 직후 한동안은 해방감이나 그동안에 연애하며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며 일시적으로 상대를 잊고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한계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는 일정 수준의 결핍이 충족되면 항상 혹은 꽤 자주 다른 부분에서 결핍이 발생하고 갈증을 느껴요. 예를 들어 연애를 못하고 있을 때는 연애에 대한 결핍이 커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가도 막상 연애를 하게 되면 나만의 시간이 줄어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일정 수준 만족감을 느끼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권태의 감정이 든다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쉽게 눈을 돌리죠. 그래서 이럴 때 폭풍이 오기도 하고 잊고 지내던 상대방이 궁금해지고, 이럴 때 상대의 SNS를 보곤 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방금 위에서 말한 이유로 이별 직후에는 전혀 나의 SNS를 보지 않던 상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의 SNS를 본다. 그것도 주기적이고 꽤 오랫동안. 그렇다면 이건 적어도 상대가 현재 감정의 동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동요는 꼭 재회를 바라거나 나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뭔가 결핍이 생겼다는 걸 뜻하는데, 이별 직후에는 나와의 연애보다 더 재밌게 느껴지던 것들이 이제 슬슬 지겨워지고 무뎌진 거죠. 보통 사람은 내 현재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 다른 쪽으로 시선을 잘 돌리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상대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한다는 것은 현재 무언가 결핍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사연자분의 스토리에 대입해보면 남자친구분은 군대 생활에 적응해가며 거기서의 생활의 만족스러움에 사연자분의 소중함을 잃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별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언가의 권태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사연자분이 궁금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꼭 상대방이 나와의 재회를 원하거나 미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상황에 따라 상대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다시 돌아갔을 때 상대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던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연애를 다시 시작할 정도의 마음은 아닐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가 나와의 재회를 희망한다고 확신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무언가의 결핍이 일어났을 확률은 높기 때문에 아직 재회를 희망한다면 상대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스몰 토크 정도의 방식으로 천천히 접근해야지 너무 과하거나 부담스럽게 내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만날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건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놀라서 발을 빼버릴 수 있으니 지양해 주셨으면 해요. 정리하자면 이별 직후에는 상대가 궁금한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상대가 나의 SNS를 염탐하는 것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별 후 꽤 시간이 지났거나 혹은 이별 직후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꽤 오랫동안 자주 반복적으로 나의 SNS를 염탐한다면 그건 결핍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하지만 꼭 결핍이 나에 대한 미련과 재회를 희망하는 마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추측만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이별 직후에 상대의 행동을 과대 해석해서 반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